안녕하세요. 저는 팀 스파르타 개발자 부트캠프에서 커리큘럼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김예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드, 스프링, 리액트 이 세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린다 이런 비교 분석 컨텐츠를 말씀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웹개발자의 채용 공고를 검색했을 때 사실은 이 세 개의 스택에 대한 채용 공고가 제일 많습니다.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스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액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정 어플을 많이 쓰시죠?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10시부터 11시는 회의, 11시부터 12시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또 뭐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이거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게 백엔드 서버라고 하면은 이거를 예쁘게 보여주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론트엔드는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요. 리액트 역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입니다. 흔히 리액트 하면은 레고 조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레고 블럭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레고 블럭을 쌓아서 예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액트를 배우면 현존하는 웹사이트의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리액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클론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당근마켓이나 슬랙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다들 리액트로 구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개발자들이 만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개발자들은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네카라 쿠벡 이런 계열사들이 대부분 리액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특기 학습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리액트의 경우에는 화면 구현의 기초를 학습을 하고 거기에 상태 관리라는 것을 넣어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을 붙여서 적용해보고, 여기에 이제 쿠키 세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유저 정보를 저장을 해보고, 이런 단계적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프론트엔드라는 것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흔히 뭔가 예쁘게 디자인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만 프론트엔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랑 조금 다릅니다.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 한 개를 띄우는 데에는 정말 큰 JPG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띄워주는 능력, 그리고 압축을 해서 빨리 보여주는 능력, 그리고 캐싱을 해서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이런 개념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한 페이지를 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LCP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해서 직접 해결해보고 더 개선해보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새로 고침을 계속하면서 이게 어디에 배치될지를 확인을 해야 성이 차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막 타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벗어난 타일이라든지 1픽셀이라도 조금 벗어난 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이런 분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가까이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직접 소통을 해서 내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은 백엔드 프레임워크인데요. 한국은 자바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바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일단은 스프링이 다른 리액트, 노드.js 이런 스택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울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해 하는 약속들이 좀 많고요. 대신에 은행이나 정보 관련된 협업 시스템 이런 데에서는 거의 다 스프링, 자바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노드나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할 때는 보통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파일만 수정하면 되는 경우인데요. 스프링은 일단 한 개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할 때 4, 5개 정도의
그 파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큰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페이팔, 이베이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IT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일단 스프링을 학습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초 CRUD라고 하는데요. 이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네 가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예쁘게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보안을 더 신경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 뒤로는 AOP, 트랜잭션, OAuth2, 테스트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학습하셔서 직접 적용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는 데이터 관리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대량의 트래픽 핸들링, 예를 들면은 한 1000만 건 정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쌓아도 그대로 서버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1억 건, 10억 건의 데이터까지 핸들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를 더 빨리 리턴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한 3, 4주 정도 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전공자시거나 기존에 개발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의 기능을 개발할 때 기존 코드의 흐름을 다 고려해야 하는 만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de.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백엔드 플랫폼인데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원래 브라우저의 동작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근데 이 Node.js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외부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액트라든지 이런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다 보니 기존에 형성된 다른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레고 조각들이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노드로 서버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슬랙이나 노션 이런 것도 노드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코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 VS 코드 이것도 노드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노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수많은 IT 스타트업들이 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비교적 빠르고 쉽게 서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이나 뭔가 MVP 모델을 테스트해야 한다거나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한 가지 기능을 하는 별도의 서버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기초 CRUD를 학습하는 것은 일단은 스프링이랑 동일한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면 몽고DB나 My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채팅을 실시간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소켓 통신도 배워봅니다. 심화학습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MVC 구조도 학습을 해보고 테스트 코드 작성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게 자바를 배우고 스프링을 배운다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리액트를 배운다, 노드를 배운다 이런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노드를 배우신 상태면은 이미 자바스크립트는 머릿속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다른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십니다. 일단은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보다 쉽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내가 백엔드 서버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드가 마냥 쉽게 끝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쏟는 시간 대비해서 성장을 한 정도가 제일 많이 보이는 주특기예요. 그거를 개선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쏟는 시간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주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프론트엔드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더욱더 Node.js를 배우셔서 자바스크립트 학습하시고 프론트엔드를 학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스프링, 리액트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웹 개발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Vue.js, AngularJS 이런 기술 스택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들도 있는데 한 개의 스택을 배우시면 사실 다른 스택으로의 전향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리액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드와 스프링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사실 노드로 시작하셔도 스프링으로 시작하셔도 스택의 전환은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협력사에서도 스택 상관없이 한 가지 주특기를 깊게 파보셨다면 스프링을 기술 스택으로 사용하는 회사에서 노드.js 수료생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특기 선택하실 때 코드를 한 줄이라도 더 짜고 싶은 아니면 1분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관심이 가는 스택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